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생숙 기준 완화해가지고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11만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으로 문턱 낮추고 이행 강제금을 유예를 하겠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생숙이 약 11만 2천 실에 달하자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이행 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하였다. 즉,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되게 이상하죠? 자, 우리 전세 사기 터졌을 때 전세 사기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됐죠. 전세 사기 터지는 게 늘어나서 그랬어요? 줄어들어서 그랬어요? 늘어나서 그런 거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법을 강화를 해야 될까요? 완화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강화를 해야죠. 근데 왜 완화를 하고 있을까요? 늘어나는데 완화해준다. 과태료, 벌금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돈 내는 거니까. 물론 과태료랑 벌금은 상황이 다른 거고 하나는 뭐 형사가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또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막 요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완화를 해주는 거다. 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깜빵에 자리 부족해.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을 사면해주자.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피스텔 전환을 어렵게 했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를 한다. 그래서 기존 오피스텔의 복도폭 기준은 1.8m 이상이지만 생수기의 경우는 1.5m 이상만 되더라도 전환이 가능하고, 주차장 역시도 인근 300m나 600m 도보거리에 외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서 현실적인 부담을 줄였다. 즉, 오피스텔로 지으려면 저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생숙으로 지은 다음에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면은 이 기준보다 하향해서 지어도 되게 해주겠다. 즉, 오피스텔 대신에 생숙을 짓고 나서, 왜냐면은 이 기준 안 맞춰도 되죠? 1.8m 안 맞추고 1.5m로 지어도 됩니다. 1.6만 돼도 되죠. 그럼 생숙 짓는 게 오피스텔 짓는 것보다 편하죠? 그리고 홍보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근처에 주차장이 있고 1.6m로 지어가지고 대지 지분 더 확보해서 평형은 더 넓게, 이걸 토대로 오피스텔 전환 될 거니까 우리 생숙 분양받으면은 오피스텔 됩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보다 싸게 더 큰 평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주변에 확보하면 되지, 외부 주차장 확보하면 되지, 오피스텔처럼 주차 공간 많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오피스텔 많은 건 아닙니다. 뭐 아파트 이런 데 비교하면 주차 공간 매우 협소한데, 그걸 더 협소하게 만들어도 기준 통과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적은 대지로 집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으니까 오피스텔보다 싸게 분양해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 나갈 거 아니에요. 생숙 짓는 거 더 늘어나겠네. 예를 들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A 동네에서 갑자기 강도가 200%가 늘어났어요. 강도 사건이 50건에서 100건이 됐어요. 그러면은 순찰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순찰을 줄입니다. 50건에서 100건으로 늘었는데 이거 20명 경찰이 처리하고 있었는데 경찰 숫자를 10명으로 줄여버려요. 그럼 강도 사건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똑같은 짓거리 한 거예요.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은 이용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과 불법에는 많이 쓰는 이야기가 아킬레스와 거북이라고 하잖아요. 100m 떨어져 있고 아킬레스가 여기 있고 거북이가 여기 있는데, 아킬레스의 속도는 분당 100m고 거북이의 속도는 분당 10m면은 100m 쫓아가면 거북이 10m가 있고 10m 쫓아가면 거북이 또 1m가 있고 1m 쫓아가면 0.1m가 있고
0.1m 가면은 0.01m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계속 따라잡지 못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100m 떨어진 데서 0.01m까지 줄였으니까. 그러면은 만 건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한 건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이게 법을 강화하는 이유죠. 근데 거북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아킬레스가 뒤로 뛴 셈이에요, 지금. 거북이를 잡아라 해야 될 때 뒤로 뛰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그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그 벌어진 틈은요, 편법과 불법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틈입니다. 그 틈을 늘려준 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짓거리를 왜 했을까요? 11만 2천 호의 수분양자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해줬다? 이거 생수를 오피스텔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져요? 이행강제금 뒤로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나요? 이거 왜 했을 것 같아요? 1번 부동산 PF 때문에 했다. 2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했다. 3번 건설사 이금융 대출 때문에 했다.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왜?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요? 이거 이행강제금 1회만 내나요? 아니면은 계속 내나요? 계속 내죠. 그러면은 생수 분양받은 사람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러면 건설사는 잔금을 못 받죠. 잔금을 못 받는데 안 팔린다. 이것을 손실이라고 하죠. 손실이 나게 되면 가뜩이나 건설사들 힘든데 손실 더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즉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법을 완화해서 편법을 늘리는 악순환을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게 문제가 터질 게 안 터지냐? 덜 터질 뿐이다. 생숙의 문제를 오피스텔의 문제로 바꿨을 뿐이다. 저렇게 되면 이제 11만 2천호의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건설사 살리는 게 과연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냐? 내수시장을 건너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냐? 자, 건설사 살리기 하면은 GDP가 올라가죠.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GDP는 올리죠. 근데 이게 내수시장에 돌아가가지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줘요? 자, 건설사 고용이 지금 10만 명대 줄었다고 합니다. 9월 취업자 14만 4천 명 증가했는데 고용 완파로 인해서 건설업이 최대폭 감소를 했고, 건설업이 10만 명이 줄었죠. 아, 여기 건설업에서 10만 명 줄어가지고 내수가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건설사 터트리면 안 된다. 내수 망한다. 건설업 살린다고 내수가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3분의 1이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은 돈 벌어서 우리나라 내수를 어느 정도 소비는 하겠지만 돈 벌어가지고 자국으로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건설업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국에 비해서 페이가 세니까. 그러면은 건설업 살리면은, 건설업 살린다는 것 자체가요, 다른 내수 살리는 것에 비해서 한국인 돈 쓸 것을 외국인들에게 줘가지고 유출시켜서 외국을 잘 살게 해주고 한국이 기부천사가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는 와중에 건설사만 살리면서 그냥 쉰 청년이 44만 명이 됐습니다. 1년 새 6만 명이 늘어났어요. 와, 실업률 줄었다. 신난다. 경제 안 망했어. 상저하고 할 거야. 상저하고는 개뿔. 실업률 떨어지고 막 고용 늘어나기 개뿔. 다 60대 이상에서 비정규직의 시간제 근로자나 늘어난 거지. 20대를 지금 봐봐요. 그냥 쉰 사람도 엄청 늘어났어요. 2030들. 저들이 건설업 쪽에 들어가겠어요? 외국인들이 자리 꽉 잡고 있는데? 44만 명이 지금 그냥 쉬고 있다는 소리가요, 경제가 아작이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경기 침체일 뿐이지 경제 위기는 아니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그게 위기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IMF급으로 위험하다. IMF처럼 터진 게 없을 뿐이지. 경기 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터진 게 없어서 그러지. 경기 침체가 카드 대란 때처럼 심각하다. 카드 대란처럼 터진 게 없어서 그렇지. 경기 침체가 저축은행 사태처럼 굉장히 심각하다. 저축은행 사태처럼 아직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경제 위기랑 다를 게 뭐예요? 경제 위기보다 더 안 좋으면 더 안 좋았지.
그때는 뭐라도 터져서 경제가 이렇게 됐다라면은 경기 침체는 뭐가 터지지도 않는데 경제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다.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더 나쁜 거예요? 그 와중에도 건설사 살리려고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 봐봐라. 회복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완만한 상승? 슈퍼사이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다. 그냥 지들의 뇌피셜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